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립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공장 준공식에 고위 관료를 해임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이슈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린란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덴마크 주도로 그린란드 방어 훈련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간의 연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훈련하는 겁니까? 예, 지난 1월 14일이죠. 14일 날 미국하고 덴마크하고 그린란드 외무부 장관들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1시간 만에 결렬이 됐죠. 네. 그리고 난 뒤에 1월 15일 날 덴마크가 주관이 돼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참여하는 총 8개 국가로 구성된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이제 수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병력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하고 독일에는 한 12명에서 15명, 다른 나라들도 10명 내외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덴마크가 제일 많겠죠. 그렇죠. 덴마크가 원래는 그린란드에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어제죠. 19일 날은 이 덴마크의 육군 참모 총장, 소장급인데 이 사람이 다시 병력을 한 150명 데리고 갔으니까 그렇게 가서 전체 이제 합해서 거기에 몇 명이 지금 가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가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우리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80%가 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250명, 300명이 가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8개 국가가 참여해서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만큼 이 그린란드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군용기를 보냈잖아요. 예, 즉 예. 군사적으로 약간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제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라고 하는 건데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는 이게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네.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공기를 보냈는데 무엇을 보냈는지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 10월 달에도 이 비슷한 훈련을 한번 했어요.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전개된 이제 항공기들을 보면 대충 이번에도 그 비슷한 항공기들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같은 게 이제 F-35 그리고 이제 좀 머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중거북이가 있어야 될 거고 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간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호넷 전투기거든요. 호넷 전투기가 이제 북미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에서는 미국의 그 P2피크라고 하는 우주 기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 미국 기지가 거기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 옛날 이름은 이제 툴레 기지라고 그랬는데 그 기지에 지금 전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향해서 이제 군사적인 압박도 하겠지만 일단 가장 큰 압박 수단은 관세더라고요. 이 관세를 꺼내 들었는데 유럽연합도 보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개 국가가 가니까 네. 그 8개 국가에 관해서 2월 1일부로 10%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0% 관세 부과하겠다는 것은 원래 유럽연합에 15% 관세 부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10%를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6월 1일부로 25%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8개 국가는 뭐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도 여기에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에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복 관세 규모가 93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마 16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930억 유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사실상 올해 4월 달에 해방의 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부과한다고 했을 때 유럽연합이 검토했던
그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미국의 항공기, 또 미국의 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두 등 농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럽연합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방안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2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통상 위협 대응 조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유럽판 무역 바주카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바주카포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바주카포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차를 잡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깨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차를 이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총들은 우리가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총을 쏘면은 반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주카포는 올려서 쏘면 여기서 쏜 압력만큼 그대로 뒤로 나가서 반동이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걸 무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주카포의 특성 자체가 내가 받은 만큼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위협 대응 조치를 바주카포 대응 조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도 제한을 하고 공공 조달도 이제 못하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들의 이제 서비스 제한이라든지 징벌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렇게 이제 무역이 관세로만 끝나는 것이고 아니고 정말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참석을 하는데 네네. 이 자리에서 보통 이제 본인의 의사를 많이 밝히잖아요. 네. 그린란드 관련 얘기 나올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비즈니스 포럼에 가서 지난번에 저기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비즈니스 포럼 할 때 50분 동안 하셨잖아요. 네. 아마 이번에도 뭐 그분한테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린란드를 왜 병합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아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린란드에는 러시아하고 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하. 그런데 여기에 덴마크 가지고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상 미국을 방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골든돔을 구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가 전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남미 소위 말하는 이제 웨스트 스피어하고 저기 서든 스피어하고 그다음에 북미하고 그린란드까지 합하면은 웨스트 헤미스피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방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우리가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그대로 있다가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한테 그린란드 뺏기게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 위협을 얘기를 하겠죠. 사실상 이게 8개 국가들이 그러니까 8개 국가를 이제 한 번 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병력을 보낼 생각조차 못하게 일단 만드는 건데 그 8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할 테니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이게 미국으로 병합하는 것을 용인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럽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아마 유럽연합에 대해서 조금 엄포성 발언도 이어갈 것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 협조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협조 안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엄포를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얘기만 해도 한 4, 50분 정도가 될 거고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또 이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그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평화위원회, 네.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서명식이 그날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도 그 서명식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고 유럽연합들도 받긴 했는데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 평화위원회에 관한 얘기도 또 할 거예요. 네. 내가 이제 8개 전쟁을 끝난 사람이고 가자 지구에 이렇게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참여해야 되고 내 60개국 초청 보냈는데 여기 서명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 시간이 50분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예. 그린란드를 미국이 접수해야 되는 이유가 예.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예.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문제 해결은 미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만한 일이다. 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푸틴하고 워낙 친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뭐 중국도 여기에 이익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러시아도 이제 이익과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린란드의 그 히토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스나 무슨 뭐 유전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미국이 거기 점령해 버리면 완전히 이제 뭐 말짱 도루묵 돼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세계가 반미주의로 돌아설 거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위기와 기회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크게 보면은 4개의 그 함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그게 북양 함대 사령부인데 그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그린란드, 그다음에 UK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딱 장악하면 북양 함대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보다 지금 이익을 훨씬 더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토가 분열이 되잖아요. 아마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지난 거의 한 80년 동안에 바라고 바랐던 것이 이제 나토의 분열일 거고, 네. 나토가 동진 안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럴 건데 나토 분열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이익이겠어요. 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린란드에 온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모든 에너지가 그린란드로 가버리지 이게 러시아로 안 가니까 자기가 이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이렇게 병합하거나 더 이제 공격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 너도 지금 그린란드 집어먹는데 내가 그 우크라이나 집어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보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가지려고 하느냐, 합병하려 예.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 안 줬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본인이. 예. 또 물론 밑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본심입니까, 뭡니까? 그건 농담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 그다음에 전략적인 거, 군사적인 거 그거 보면은 뭐 말도 못 하거든요. 사실상 그 경제적인 이익은 거기서 나오는 히토류가 전 세계에 한 30% 매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북극해가 녹으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원유, 가스 이건 뭐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세계 물류, 소위 말해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는데 북극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러시아의 북양 함대가 못 나오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이점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그곳에 지금 이제 그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그 레이더 기지가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제일 먼저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요격 시스템이 들어가면 지금 요격하는데 30분 걸리는데 거기에 요격 시스템 들어가면 10분 만에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봐서는 그거 뭐 굉장한 이익인 거죠. 그것이 이제 사실상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노벨상 못 받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담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 네.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처음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아니고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6년에도 미국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상 미국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미국의 영토 확장이 싸워서도 이제 이렇게 영토를 늘렸고 또 돈을 주고 다 알래스카 샀잖아요.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도 사고 무슨 뭐 저 밑에 플로리다도 사고 루이지애나주 지금은 13개 주가 그 루이지애나에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중부 대평원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돈 주고 샀어요. 그것처럼 1946년에 1억 불 줄게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돈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덴마크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차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자기가 여기 그린란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사겠다고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가 2차 집권하자마자 바로 그래
캐나다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한 게 그린란드입니다. 네. 그린란드 내가 갖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노벨상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그냥 그분의 성품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가자지구 전후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 이 부분을 좀 공을 들이고 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초청을 했는데 일단 검토 중. 프랑스는 사실상 거부하니까 관세 얘기 나오고 네. 또 여기에 벨라루스, 푸틴, 예. 루카센코 대통령까지 데리고 오니까 유럽에서도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푸틴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유엔이 왜 창설이 됐냐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유엔이고요. 그러면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가 누구냐? 네. 그것이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예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차 세계대전 성전국 5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옛날에 이제 장개석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나라한테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비토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지금 80년 이상을 지금 유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거니까 이게 주 책임이 유엔이 주관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니들이 지금 한 게 뭐냐 네. 도대체 전부 다 이제 내가 다 해놓으면 설거지조차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UNHCR에도 이제 뭐 나가지요. 무슨 뭐 유네스코에도 빠지죠. 그렇죠. 유엔 기구 60개국에도 안 하죠. 유엔 분담금 22% 내야 되는데 그것도 돈 안 내죠. 그러니까 나 유엔 못 믿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만드냐면은 바로 가자지구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유엔 평화위원 이제 유엔이 아니고 그냥 평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1, 2차 세계 대전에 그 참화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만드는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재건과 그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미국은 아니야 못 믿어 내가 해야 돼. 여기에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60개국에 이제 초청장을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벨라루스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 이제 유럽 국가들은 또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재건 부담을 해야 돼요. 거기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평화 유지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데 대한 병력을 또 파병해야 되는 돈과 거거든요. 군사가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빠지고 그걸 이제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야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내가 서명을 해야 돼? 다들 지금 이제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명한 국가가 헝가리. 워낙 그냥 헝가리는 이제 저기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니까 헝가리 총리하고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벨라루스하고 그 정도만 지금 서명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눈치 보고 있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밤에 이거 서명식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은 지금 현재는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내각 부총리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해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전 장성택이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 함흥에 있는 용성기계 연합소인데요. 이게 1단계 현대화 준공식에 이제 가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부총리는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양성호 내각 부총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있는 데서 그냥 막 김정은이가 이제 쏘아 붙이는 게 눈속임식 현대화를 이제 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무려 60건이나 넘더라. 네. 그리고 사실상 네가 여태까지 해온 거 보니까 염소가 달구지는 소가 끓여야 되는데 네게 분에 넘치는 일을 네가 했다. 직책만 맡아가지고 게다가 사실상 보신주의하고 무책임성으로 일관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야, 너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걸어 나가. 그렇다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랬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달 초에 이제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회 있기 전에 항상 이렇게 군기 많이 잡아요. 뭐 군기 잡는데 사실상 경제 성과가 부진하거든요. 뭐 한번 아마 대한민국의 제일 유능한 사람 또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북한에 지금 보내가지고 김정은 옆에서 용성기계연합소 이거 준공식 하라고 그래도 아마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가도. 그러면은 그만큼 지금 이제 거기에 조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력이든 자재든 뭐 소재든 뭐 부속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눈속임으로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9차 당대회를 두고 경제 성과의 실패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바로 이 내각 부총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군기가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할까요? 이런 본보기성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마 이 관료들한테 이렇게 좀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는가.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